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긴급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긴급 백신은 농가에서 사육 중인 모든 소가 접종 대상입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화재로 소실됐던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장 건물에 대한 재축 절차를 추진합니다.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화재 사고 수습 대책위는 최근 소를 취하했습니다. 지난 10월 한 달 대구 경북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LG 헬로비전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한 달 동안 지역에서는 관광과 아시안게임이 주요 키워드로 주목받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대구 동성로 일대에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울긋불긋 화려한 단풍이 눈을 즐겁게 하는 요즘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도 단풍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대구 경북에서는 지금이 단풍이 절정기입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단풍 명소죠. 팔공산 일대에서는 화려한 단풍을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1월 첫날 높은 가을 하늘 아래 단풍 절정을 맞은 팔공산의 모습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길 붉은빛, 노란빛을 뽐내는 나무들의 모습이 조화를 이루며 풍경은 장관을 이룹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즐기기 위해 산을 찾은 관광객은 눈으로 풍경을 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진으로 또 한 번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봅니다. 한눈에 이 초록빛이 바라 보이니까 또 그 넓이라든지 장관이에요. 그렇고 가을에는 오면은 또 색깔이 여러 가지 또 다른 색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거대로 또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보면 볼수록 너무 예뻐요. 팔공산에서 시내로 나오는 길, 대구 동구 백안동에는 찬란한 노란빛으로 물든 은행나무가 줄지어 있습니다. 밝은 빛의 은행나무를 올려다보면 짙은 노란빛을 품은 은행 열매가 보입니다. 가을의 향이 물씬 느껴집니다. 산림청이 내놓은 단풍 절정 예측에 따르면 이번 주가 대구 경북 지역 단풍 절정입니다. 하지만 3일 밤부터 날이 흐려지고 주말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 비 예보도 있어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날은 길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최근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에 확진되면 확진 농가의 가축들은 모두 매몰 처분되는데요. 최근 5년간 처분된 가축만 5천만 마리에 달합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충남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 중인 공충식 씨. 지난 24일 홍성에서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가 나오자 일찌감치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불안은 여전합니다. 항시 그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옛날에 뭐 구제역이 주위 요 반경에 한 4, 5km 그때 돼지 그쪽이 와가지고서 그때도 엄청 신경 많이 쓰고 매일같이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구제역부터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가축 전염병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 11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올해까지 2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으로 축산농가에서는 혹여나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 행동지침 등에 따르면 확진 농가의 가축은 모두 매몰 처분됩니다. 지금 발생을 하는 양상이 지금 보셨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기에 그 발생 농장을 살처분하지 않으면 그 매개를 통해서 수평 전파할 수 있는 질병이다라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좀 약간은 그 과감하고 어떻게 보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정책일지 모르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초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발생 농장은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가축 전염병으로 매몰 처분된 가축 수는 약 5천만 마리. 이번 럼피스킨병으로 처분된 소도 현재까지 4천여 마리입니다. 럼피스킨병을 제외하고 피해 농가에 지급된 보상액은 5년간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피해 농가에선 제대로 보상이 되고 있지 않다며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선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인 상황.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이 돌 때마다 반복되는 가축들의 죽음에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긴급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경북도는 1일 오전 5시 30분부로 22개 시군에 백신 배부를 완료했으며 대구시도 관내 사육 농가에 백신을 배부하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긴급 백신은 농가에서 사육 중인 모든 소가 접종 대상이며 50두 이상의 전업 농가의 경우 농장주가 자가 접종을 실시하고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 농가는 공수위 등 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합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10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화재로 소실됐던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산 A동 경매장을 2025년 6월까지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사고 수습대책위원회가 자체 회의를 거쳐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화재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며 이에 따라 경매장 건물 재축을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산 A돈 재축공사는 내년 4월까지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를 거친 뒤 11월 착공해 2025년 6월 경매장 건물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우리 지역 소식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언론이 주로 중앙의 소식만 다루고 있는데요.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는 지역 방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은평구의 한 어린이집이 인가 때도 문제가 없었던 스프링클러 때문에 폐원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보도가 나간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지적해 폐업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구하고 계남면 사무소 습격 사건이 허구라는 사실을 지난달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학술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 나섰는데요. 지역의 잘못된 역사도 바로잡게 된 건 바로 케이블TV 지역 채널의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케이블TV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90개사가 1272만 가구의 지역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지역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와 전문가 대담을 통해 지역의 의제를 다루고 재난방송과 지자체장 선거방송 등 지역 및 맞춤 정보를 제공합니다. 2년 전부터 시작한 커머스 방송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 채널은 주민과 호흡하는 지역 밀착 방송으로 성장해왔지만 최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역 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14년 힘겹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액수도 적고 지원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법은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인 효용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마저도 케이블TV 지역 채널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특별법이 지역 지상파 방송만 지역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과 인천, 경남, 서울 등에서는 지자체들이 먼저 나서서 지역 채널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 등 주무부처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지역 방송의 역할을 더욱더 충실하게 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을 비롯한 여러 지역 채널들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이 따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 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지방 분권화와 함께 전국 226개 지역의 소식을 책임지는 지역 채널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지난 10월 한 달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LG엘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알아봅니다.
한 달 동안의 대구 경북의 주요 키워드 박근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10월의 대구 경북, 먼저 경북 북부 지역입니다. 문경과 영주, 관광객 등 지역 관광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월 경북은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10월 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9일까지 이어진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에는 88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해외 공연단의 무대를 비롯해 탈춤 축제만의 색다른 프로그램들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또 인삼 주산지인 영주시 풍기읍에서는 인삼을 주제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풍기 인삼축제가 열렸는데 풍기에서 최초로 인삼 재배를 시작한 풍기 군수 주세붕을 기리는 행차가 재현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영주 장날 농산물 대축제가 영주시 서천 문정둔치와 부석사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4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영주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는데 지역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관광객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10월은 경북에서 열린 다양한 축제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대구에서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열린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키워드에서도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메달과 우승, 각종 경기 종목이 부각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0일 아시안게임 수영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호준 선수와 지유찬 선수 등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구시 소속 메달리스트들을 초청해 선수들을 축하하고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 상당수가 이후 열린 전국체전에도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내년 상반기 대구 동성로 일대에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될 전망입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지난달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동성로 일대 자율주행 기반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행에 대한 스마트 실증 사업 규제 특례를 승인받았습니다. 기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는 현행법상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지만 이번 실증 특례 승인을 통해 한시적으로 대도시권 내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 동성로에 자율주행 차량을 도입해 이 일대 교통 수요를 담당하게 하고 1년간 서비스를 운영한 뒤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 최초의 스타트업 중심 창업 축제인 베타 페스티벌이 1일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3일까지 4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위한 투자 상담과 창업 컨설팅을 비롯해 분야별 창업 경진대회, 창업 특강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안동시 사회적 기업 박람회와 창업 유관기관 부스 등도 상시 운영됩니다. 이번 축제는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 알파시티에 들어설 복합 쇼핑몰 건설 사업이 오는 12월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수성 알파시티 롯데 복합 쇼핑몰 건축 변경 허가 심의를 거쳐 최근 구조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 계획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12월 중 지하층 토공사와 골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가칭 타임빌라스 수성으로 불리는 쇼핑몰은 영국의 전문 업체가 콘셉트 설계를 진행 중이며 현장 실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산시가 다음 달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산불 경보 발령에 따라 9,700여 헥타르의 산과 임도 28곳, 등산로 7개 구간이 통제됩니다. 경산시는 산불 방지 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해 산불 신고 접수부터 상황 종료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산불에 대비하여 임차 헬기 한 대를 사전 배치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138명을 운영합니다. 안동시가 관내 119개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2023년 모범 음식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모범 음식점은 친환경 음식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업소로 위생과 서비스 수준 등의 평가 항목을 점검한 후 지정됩니다. 안동시는 오늘 10일까지 모범 음식점 지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하는 동시에
건강진단 결과서 갱신과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의 위생교육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